전 세계 중에서도 유독 대한민국 중년, 노년 여성들에게 많은 질환이 바로 화병입니다. 화병은 현재 정신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단 체계인 DSM-5에서도 문화 관련 증후군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증상으로는 두통, 심계항진, 명치 부위의 압통과 열감, 식욕저하, 불면 등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신경학적으로 교감신경의 흥분이 장시간 지속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가 초기와 장시간 지속되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화학 전달 물질은 다릅니다. 초기에 분비되는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가슴 두근거림, 호흡 가쁨, 대장과 방광의 활성화로 인해 설사를 하거나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배출되는 등과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장시간 지속이 되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당질코르티코이드라는 화학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것을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요. 당질코르티코이드는 오히려 무기력해 보이는 상태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 전형적인 것이 바로 우울감입니다. 우울감은 오히려 삶에 대한 즐거움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에 관해서 미국에서 실제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에너지가 항진된 것일까 아니면 에너지가 저하된 것일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교감신경이 항진된 것인지 아니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 오히려 처져 보이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는 교감신경의 항진이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 무기력해 보여도 인체 내부에선 엄청난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서는 우울증을 외부 스트레스에 대비해도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증상으로는 두통, 예측되지 않는 가슴 두근거림, 면역력 저하 등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과 화병의 증상은 매우 유사합니다. 화병은 증상에 따라서 4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1단계는 충격기입니다. 충격적인 사건 직후 분노, 분개 등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기입니다. 이때는 죽을 것 같다, 열이 오른다, 열이 치밀어 오른다와 같은 열증을 주로 호소하십니다. 세 번째는 체념기로 이런 분노와 분개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눌러서 오히려 우울감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체념기로 인생이 원래 이러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증상이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최적화된 병원이 바로 한의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의원에서 신경증에 사용하고 있는 한약은 증상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조절해주는 침법으로 알려진 사암침과 진맥하는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환자분들과의 가벼운 터치는 실제로 환자분들의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저는 매일 임상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알코올, 카페인과 같이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는 음식물 섭취를 자제해 주시고 또 부교감 신경을 올려주는 햇빛 받으며 산책하기나 좋아하는 음악 듣기, 영화 보기 등과 같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하루 30분 이상 보낼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마음의 병은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 의료인과 함께 체계적인 진료 안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담 받으신 환자분께서는 주로 주소증으로 말씀하시는 게 두면부 쪽으로의 증상과 심장, 흉강 쪽으로의 증상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나 위쪽으로 이렇게 충혈이 되고 피가 많이 몰리는 양상으로 지금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 지금 다양하게 얘기가 나온 게 화병과 교감신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쪽으로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긴장 상태와 이완 상태를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신경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두 개의 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우리가 항상 조화를 중요시하는데 특히 한의학적인 치료는 음양의 조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양적인 성향,
그러니까 더 활동적이고 긴장을 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발동이 되는 교감신경과 편안하게 이완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회복을 하는 음적인 성향의 부교감신경, 이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상 말씀해 주신 상담분께서는 주로 교감신경으로 많이 우세한 지금 상황이신데요. 교감신경의 역할은 운동의 날 우리가 달리기 할 때 그 직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뛰려고 하니까 근육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심장으로 이 펌핑을 많이 해줘야 되니까 심장으로 혈액도 많이 몰리고요. 손에도 땀이 나고 긴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각성이 많이 되겠죠. 편하게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머리 쪽으로도 그러다 보니 혈액이 많이 몰리게 되고요. 장기간 지속이 되면은 두통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와는 반대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됐을 때에는 밥을 먹고 나서 나른하게 졸릴 때, 우리가 낮잠을 잘 때라든지 편하게 쉴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항상 부교감 신경에 가까우면 괜찮을 텐데 지금 자꾸 과도하게 교감 신경으로 넘어가는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은 계속 수축이 되어 있고 긴장이 되어서 오래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허열 상태로 만성적으로 굳어 있게 됩니다. 특히나 목 쪽으로 많이 상부 쪽으로 굳게 되고요. 심장 쪽으로 혈액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흉곽 쪽으로는 압력이 너무 높아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두근거리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 머리 쪽에 긴장도가 높아서 두통이나 수면이 깊지 못하다든지 충분한 잠을 이루지 못해서 꿈을 많이 꾸게 되고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특히나 지금 두면부 질환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소화가 안 될 때, 소화불량, 이 첫 번째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육 경결, 근육이 많이 뭉쳤을 때에 두면부 질환이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경이 과민한 상태에서 우리 흔히 예민하다고 하는 상황,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피로도가 높을 때에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지금 증상을 말씀하셨을 때에는 소화기 관련해서는 크게 말씀하신 부분이 없으셔서 소화기는 다음에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근육은 뇌에서 바로 내려오는 신경가닥이 있어요. 그걸 12가닥을 뇌신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뇌신경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근육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모근이라는 근육이랑 하나는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가 많이 각성이 되고 활성화가 되었을 때 이 근육들이 같이 긴장이 되고 수축이 되어서 동반적으로 그런 긴장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가 많이 각성이 될수록 근육의 피로도도 바로 오는 게 이 2가지 근육인데요.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깨 주물러 줄 때 많이들 마사지하는 근육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고요. 이 어깨 쪽에 뭉치는 근육이 될 수 있겠죠. 흉쇄유돌근은 목의 옆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근육인데요. 목을 회전시키는 운동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이쪽에서 신경가닥들이 두면부 쪽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흉쇄유돌근에 문제가 있을 때는 특히나 안구 쪽으로의 통증과 정수리 쪽으로의 통증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어지러움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두면부 질환에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 경결된 부위를 찾아서 부항이라든지 약침 치료라든지 침 치료 등을 통해서 풀어주면은 두통은 그 즉시 많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풀어지는데 이제 만성적인 상태에서는 한약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작약, 감초, 대조, 모과 등등의 약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로 인해서 이렇게 근육이 많이 긴장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교정 치료나 운동 치료 등등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신경이 과민한 타입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화두인 화병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많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타고난 어떤 신경계의 활성도가 좀 높으시고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감신경이 좀 더 우세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손에 땀이 많이 난다고도 말씀들을 하시고요.
잠이 잘 깊지 못하고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좀 답답하거나 뭐 한숨도 많이 쉬시고 이런 경향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하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이럴 때에는 몸을 릴렉스 시켜주고 이완시켜주는 치료가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방 치료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좋은 혈자리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혈자리를 자극하는 방법과 한약 치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특히나 신경계를 안정시켜주고 몸을 릴렉스 시켜주는 좋은 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령, 시호, 황련, 용골, 모력 등등의 약재들을 많이 쓰고요. 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 기가 울체되어서 소통이 잘 안 될 때는 기를 소통시켜주는 약재를 써야 됩니다. 이럴 때에는 진피, 목향, 향부자 등등의 약재를 쓰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로가 오래됐을 때에도 두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허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운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피로 물질들이 계속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축적된 피로 물질이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해서 여기저기 나른하고 피곤하고 뿐만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증상들을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면 목소리도 기운이 별로 없어서 목소리도 별로 조그맣고 맥을 짚어보면 맥도 퍼지고 힘이 별로 없는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운을 보충해주는 그런 뭐 녹용이 들어간 보약이라든지 공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약을 드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뭐랄까 영원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없는 현대인들을 찾기가 힘들죠. 사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이 자극이 없는 인간에는 외부에 대해서 면역체계가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현대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죠. 예.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현대인에게 그리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상담에서 증상에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목이 뻣뻣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증상을 하나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는 뇌에서 우리의 몸을 긴장시키는 호르몬들을 분출하게 자극을 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우리 몸에서는 혈압이 먼저 상승합니다. 말 그대로 혈관의 통로가 조금씩 좁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 우리의 어떤 공간이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 안에 있는데 그 방이 조금씩 좁아진다면 당연히 답답해지겠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혈관들이 조금씩 좁아지게 된다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혈압이 상승하고요. 그리고 뇌에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몸 특히 머리 안에서 공간이 조금씩 좁아지게 되면 눈 또한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눈 또한 압력이 받아지면서 눈의 압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뇌의 혈관 자체도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두통 또한 쉽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머리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이제 속에서 열이 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호르몬의 불균형, 제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이런 밸런스가 깨지면서 자꾸 항진되는 쪽으로 몸이 진행되기 때문에 속에서 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증상들은 당연히 스트레스가 개선이 되면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은 나의 몸은 이러한 밸런스가 무너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복원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복원력을 잃게 됐을 때 어떤 분들은 화로 가득 차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의욕이 떨어지는 흔히 말하는 우울증으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화병, 우울증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뭐가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제가 화병과 우울증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는 점을 3가지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상시에 즐겨보던 드라마를 계속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계속 본다면은 우울증은 아니신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의욕이 매우 떨어지면서 평상시에 즐겨 찾던 드라마, 뉴스도 안 보게 됩니다. 또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일주일 이상 그리고 심지어는 한 달 이상 기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향상되는 상황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한 달 내에 한두 번 정도는 난 의욕이 생기고 자신감도 있어. 그렇다면은 우울증은 아닌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화병과 우울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드렸고요. 이렇게 화병과 우울증, 이러한 정신질환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2011년도에 정부에서 이제 5대 질환이라고 해서 뇌,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과 함께 정신질환을 5대 질환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만큼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화병, 우울증을 이제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방약으로 대부분 많이들 치료를 하시는데요. 양방약 매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반면에 그만큼 부작용도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작용 예를 들면은 이러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항우울제를 복용하신 이후에 이제 자살 충동이 오히려 는다는 보고가 간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우울제는 우리의 뇌에서 직접적으로 호르몬을 조절하는 이제 강력한 약입니다. 도파민 또는 세로토닌 같은 이제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호르몬을 강력하게 조절하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약은 이렇게 직접적인 몸을 호르몬을 조절하지 않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 요인이 우리가 즐거운 생각을 들게끔 하는 도파민의 호르몬을 내뿜게 하는 거를 자꾸 막는데요. 그러한 도파민의 생성을 너무 처지지 않게끔 밑에서 받쳐주게끔 하는 것이 한방 치료의 강한 장점입니다. 이렇듯 물론 이제 신경과에서 처방을 통한 약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방과 같이 병행했을 때 더욱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꼭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말씀해 주신 증상, 두근거림, 두통, 열감, 수면 장애 등이 있는데요. 이분이 말씀해 주신 증상 토대로 보면 화병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화병, 우울화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화병은 억울한 감정,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극심한 감정 변화 이후에 이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발생된 것을 화병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생각보다 이 화병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하시고 이거 내 성격이 그래. 그리고 이 상황이 그래.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가 앞으로 설명해드릴 증상 혹시나 몇 가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 증상이 나타난다면 가까운 한의원, 내원에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화병 무서울 수 있는데요. 이 초기에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심각한 경우 공황장애까지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화병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신체적인 증상 그리고 정신적인 증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슴이 먼저 답답하고 흉통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좀 숨이 가쁘고 호흡 곤란, 그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좀 상열감이 좀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상열감이 느껴질 때 혀가 맵고 혀가 아프고 혀가 붉은 등의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가끔 한 번씩 꽉 쥐인다, 이런 증상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두통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스트레스가 좀 극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두통은
우리 관자놀이 부분, 태양혈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의 두통이 좀 극심한 경우에는 스트레스 또는 화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두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면 장애 또는 불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꿈을 많이 꾼다든가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또는 잠이 들어도 금방 깬다든 이 수면 장애 증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욕 부진과 무기력함, 그리고 뒷목과 가슴 부분 또는 명치 부분에 좀 뭉치고 긴장된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정신적인 증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짜증이 좀 쉽게 나고 좀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약간 예민해서 요즘에 왜 이렇게 예민해? 라는 말 들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정말 그냥 예민해졌나? 라는 생각, 내가 성격이 좀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요즘에 예민해라고 말씀을 들으셨다면 혹시나 다른 신체적인 증상이 있는지 이게 화병이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 초조함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답답하다 보니까 자주 한숨을 쉬게 됩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정신적인 증상, 화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병, 원인은 무엇이냐 보면 일단 가장 큰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요즘에 이전에 화병은 여성분들만의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요즘에는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까지도 굉장히 화병, 증상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이 화병은 또 어떻게 치료하느냐, 한의원에서 치료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약 치료가 있습니다. 한약 치료는 이 화병이 나타난 원인을 찾아서 증상의 완화, 원인을 제거, 재발 방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환자 개개인별 맞춤 한약을 복용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보통 짧은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 걸리고요. 극심한 정도, 신체화 증상이 좀 심할 정도에는 3달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침 치료가 있는데요. 태충혈, 합곡혈, 침문혈, 내관혈, 외관혈 등 우리 몸에 침화를 좀 내려주고 간에 뭉친 기운을 풀어줄 수 있는 혈자리의 침 치료를 통해서 좀 많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상담 치료도 있는데요. 왜 상담 치료가 중요하느냐? 화병인 경우 예민한 성격이 가장 많지 않고요. 오히려 꾹꾹 눌러 담는 성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말씀을 잘 못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말을 한마디 함으로써 임금님기는 당나귀 했듯이 말을 한마디 함으로써 안에 뭉쳐있던 것들이 좀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치료 필요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운동 치료를 통해서 활력을 되찾는다면 이 화병 회복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증상 많이 나타난다고 하시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맥, 진단, 진료,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